저희가 이번 두 번째 주제로는 토론 시 필요한 예절 또는 사용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사용 언어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예절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시 필요한 예절을 평상시 선생님이 어떤 때 가르치신다거나 또는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신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경험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토론 수업을 할 때 토론하기 전에 이야기를 당연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급에 항상 친구들 이야기를 끼어들거나 목소리가 커서 항상 좌중을 딱 잡는 뭐 그야말로 일진 뭐 1, 2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 이거 할 때도 혹시나 걔들이 그 흐름을 이어가거나 이끌어 갈까봐 먼저 그 토론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일 먼저 친구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가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들어야 해서 너희 마음 수양이 된다. 다른 게 경청이 아니고 다른 게 배려가 아니다. 그 자체만은 그 자체가 진짜 친구에 대한 배려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할 때마다 해서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앞에 칠판 옆에 오른쪽 상단에 그 약속했던 것들을 간단히 그냥 프린트해서 붙이기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잘 따라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연히 약속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월드카페라고 아시죠? 처음에 월드카페 토론을 이것으로도 했어요. 왜냐하면 월드카페가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 막 이런 환경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 토론 때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야기를 하면 약간 제가 바라는 토론 방향인 것처럼 자기는 안 지키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월드카페를 그때는 처음이라서 좀 어설프긴 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친구들한테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도 끄집어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토론 시 필요한 예절이나 규칙을 가지고 월드카페로 토론해 볼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 방식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월드카페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저희들 이번에 그 책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작업했을 때 제가 제출했었잖아요. 거기에 본 것처럼 각 모둠에서 먼저 모여서 너희가 생각할 때 뭐가 뭐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중구난방으로만 의견이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종이 하나 주고 뭐가 필요할까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모둠에서 하나의 주제, 테이블마다 하나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절이라던가 사용 언어라던가 규칙이 하나씩은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4모둠, 4인 1모둠이라던가 6인 1모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짝수가 안 맞으면 5인 1모둠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월드카페는. 그래서 모여서 한 다음에 각 모둠 테이블마다 주제가 정해지면 1테이블은 테이블 1번은 이 주제구나, 이 주제구나 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 아이들이 각 주제에 맞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테이블에 참여를 해요. 근데 이게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걔들이 좀 어려도 3, 4학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래야 해, 이래야 해, 선생님이 이걸 원하지 아니면 토론 때는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세뇌가 돼. 친구들이랑 테이블에 가서
이래야 될까요? 이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 그럼 자기들이 그게 지금 막 세뇌가 되고 계속 자기 주입이 돼요. 그래서 끝나고 우리 모둠에서는 호스트가 이제 발표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그럼 우리 모둠에서는 무엇보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정말 저희 반에 1장, 2장 막 이런 애들 막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걔들이 잘 따라주더라고요. 좀 자유로우니까 막 판사하면서 그래 그럼 너는 뭐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모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데는 유용했던 것 같아요. 한 명 남겨놓고 다 돌아가는 거죠. 3명은 계속 흩어지는 거죠. 그 한 맞아. 명 호스트는 안 옮기고 예, 아이들만 돌아다니는 거죠. 1모듬 다음에 2모듬 안 가도 되고 아무데나 가도 돼요, 선생님? 예,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모둠에 가는데 내가 은주가 마음에 든다고 은주랑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좋았던 게 내가 하다 보면 내 이야기가 설명이 길어져서 시간이 좀 짧을 때 있잖아요. 이제 종쳐 교과 시간 가야 돼. 근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은주 선생님이 말하듯이 자기 모둠 끝나고 나서 한두 개만 하고 뚝 끝나도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 막 마구 가면 몰리는데 몰리고 안 가는데 안 가고 이러진 않을까요? 막 달려가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 주제가 막 달려갈 만큼의 주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호스트가 한 명씩 있고 내가 1이니까 2, 3, 4 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가는데 꼭 둘이가 한 자리 앞에 서 있어요. 자리는 하나인데 둘이가 꼭 그 자리에 앉고 싶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위바위보 하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진 아이는 그래 그러면 너는 이모든 니 나중에 저기 가서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일로 와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은 제약을 주시죠. 뭐 종을 치든지. 그렇죠. 바꾸는 한 몇 분 정도? 시간은 정해 놓죠. 몇 분 정도 시간 주면 돼요? 한 번에? 그 토론 주제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막 깊이 막 네. 이야기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길게 주고 음. 그 다음 옮길 때는 조금 더 짧게 줘요. 한 3분? 예, 5분? 예, 맞아요. 그리고 5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시간이 가더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4분 30초에 띵동 올려버리고 끝낼 때도 있어요.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토론할 때 바로 토론 들어가는데 이거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반 애들도 이게 의식의 흐름이야.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싶어 해. 근데 선생님은 워낙 이렇게 탁 이걸 잘하니까 바로 토론으로 바로 직접 데려갈 수 있으니까. 아니요. 전혀 잘하지 않아요. 애들의 의식의 흐름이라니까요. 막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나는 거 막 말하고 싶어서 바로 말해요. 바로. 그래서 제가 뭐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그 세뇌 효과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딴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애들이 안 듣고 지가 스스로 말한 것만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세뇌 효과가 확실한 것 같고 우리 반도 되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회의시키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맨날 지네끼리 감시하고 지네끼리 뛴 사람 적고 지네끼리 청소하고 다 하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 식인데 지네 말로 돼야 이게 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한다는 것도 저도 알긴 아는데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론을 그러니까 토론한 거는 애들 어린이 회의예요. 어린이 회의. 민주주의 회의하는 거는 애들 다 회장이 진행하고 저는 그냥 가서 듣기만 하는 건데
애들 회의로 다 뭐 이렇게 정해서 지네끼리 말해서 지네끼리 정한 건 확실하게 지키거든요. 그거를 한다는 뜻이고 저는 거의 뭐 이름 저도 사후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전에 김영원 선생님처럼 하기 전에 이렇게 예절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학생들이랑 토론으로 먼저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일괄 쫙 얘기하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내면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잔소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나니까 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토론 예절을 위한 토론을 하고 했었으면 훨씬 학생들한테 좀 효과가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는 편이에요. 저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도 비슷한 게 3월에는 미리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막상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학교의 각종 바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을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아까 하은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결국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직접 사전에 뭔가 좀 논의를 하게 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했을 때 확실히 본인들 입에서 나온 것은 자신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거 어기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저 선생님의 잔소리일 뿐 우리는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사전 논의 그래서 뭐 토론이면은 그 전에 지켜야 될 것이라든가 토론이란 뭔지 뭐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많이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토론하기 전에 먼저 사실 아이들하고 토론이 왜 필요할까, 토론하면 어떤 점이 우리가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같이 얘기를 좀 해요. 아이들하고 토론에 대한 규칙을 토의해서 정해보거나 뭐 예절을 따로 토의해서 정해본 적은 없는데 약간 제가 좀 미리 막 다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월드카페 토론인 같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해서 스스로 내면화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토론할 때는 상대방 존중해야 돼, 남의 말 끝까지 듣고 대답해야 돼, 존댓말 써줘야 돼, 왜 그러냐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방식은 결국 아이들한테 굳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돌발상 만날 때 또 대처하는 방식으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토론이라기보다는 문답을 하는 거죠. 토론할 때 지켜야 될 예절이 뭘까? 그리고 모범생 몇 명이 말을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적어요. 너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이제 다 내면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토론을 하면 이제 의식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모범생들은 내면화가 돼 있어요. 말했던 애들은. 근데 말 안에 끄덕끄덕 하는 애들은 내면화가 안 돼 있었는데 아까 김영원 쌤이 걔네들이 세뇌화 돼야 되니까 월드카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네. 항상 저는 몇 명의 발표를 듣고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내면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생각난 게 토론뿐만 아니라 교실 속 문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교실에서 그 문제 상황들이 좀 한계 상황까지 됐다 싶으면 그 문제 상황들을 이렇게 건수로 만든 다음에 그걸 역할극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처럼 그 토론 시에 경청 안 하고 다 같이 떠든다 라던가 그 상황을 딱 정해놓고 애들이랑 그걸 해보고 얼마나 망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 같은 것도 선생님 역할, 떠드는 역할, 어떻게든 토론해보려고 하는 역할 다 나누고 그걸
약간 제가 개입해서 선생님 역할을 제일 떠드는 애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 눈치가 빠르니까 알지만 그 선생님 역할 하는 애마저도 되게 재밌어 해요.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역할을 하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자주는 못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괜찮더라고요. 네, 저는 문제 상황 만날 때 또 많이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내면화에 있어서 역할극만한 게 좀 없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역할 원래 처음에 초등 이거 20몇 년 전에 됐을 때 영어 연극을 하고 막 역할극 엄청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학급의 문제를 가지고 그 권진아 선생님이랑 같이 역할극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제가 이 사이코 드라마 하는 이 역할극에 대해서 완전 제가 새로 느끼고 정말 그 아이와의 문제를 해결했던 정말 기억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권재 선생님 이거 역할극 꼭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걔는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권진아님 역할극을 반 전체가 하는 거에 몇 명만 하는 거예요? 역할극 개수가 몇 개 있으면은 모둠별로 나눠요. 경우를 뭐 토론 시에 떠드는 경우 또 한데 이동 수업을 하는데 몇 명이 느리적거리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짜증나는 그 몇 개의 상황들 점심시간에 제때 아이디어네. 네, 그렇게 뽑아놓고 모둠마다 나와서 딱 정지 화면으로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역할 대사가 간단하게 하는, 저는 즉흥극박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끝나면 컷을 해놓고 나머지 그 역할극을 하는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각각 그 역할극 했던 그 배우들의 느낌을 한 명씩 한번 들어보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역할극 속 토론을 좀 해보는 편이에요. 교육연구에서. 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맞는 말만 하죠, 당연히. 저희 반에 가장 떠들고 가장 문제 있는 애들이 가장 좋은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이 네가 그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웃기는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토론 시 지켜야 할 예절로 제가 이걸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의견을 좀 보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황극 하는 것도 너무 저학년, 중학년 요 정도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고학년을 맡다 보니까 고학년들은 이런 거 잘 움직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초에 이제 거의 3월 2주쯤이면 벌써 이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내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둠별로 토론에서 꼭 지켜야 될 예절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어느 모둠이 가장 많이 만드나.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쫙 내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을 일정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가지수를 세워서 뭐 10가지, 7가지 아이들이 하면 가장 적게 아이디어가 나온 모둠원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한 가지를 말하면은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서너 명 들어보고 가장 좋은 의견이 낸 모둠한테 플러스 1점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청해야 돼요. 그러면 경청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앉아있는 아이들이 말하잖아요. 다른 모둠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이유를 뭐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할 때 가장 나은 그 모둠의 그 의견이 나왔을 때 제가 그 모둠에다 플러스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개인 모둠이 다 끝났으면은 그 다음 9개인 모둠이 여기에서 발표하지 않은 다른 아이디어를 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경청하기 했는데 6모듬 가운데 5모듬이 동의를 우리 모듬도 그것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5모듬이 거기 경청하기에다가 자기네도 의견을 냈으면 5점을 주는 거예요. 내 팀이 말했으면 4점을 주는 거예요. 모든 그 의견을 낸 아이들 그 팀은 다 동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사의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데 딱 한 모듬만 그거를 이야기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팀들은 다 놓쳤고 이 한 팀만 그런 좋은 어떤 예절을 말했다. 이러는 경우에는 제가 교사가 깜냥만큼 점수를 주는데 이제 다른 거 다 거의 비슷하게 점수를 팍 올려주죠. 이제 이런 경우는 가지수가 적은 모듬부터 차례대로 점점 나아가니까 중복되는 아이디어들이 당연히 다 이제 말을 했으니까 끝나고 이제 점점 한두 개 말하지 않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교사가 점수를 보고 거기다 이제 점수를 해서 거의 비슷한 점수가 되도록 해서 이런 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모둠에서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토론 활동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좋은 의견을 낸 우리 모둠원들한테 서로 칭찬해주기 이렇게 하도록 다짐하기.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적어놓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들 중복되는 걸 빼서 하나로 만들어서 뒷집판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이유를 댔고 좋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선생님이 어떤 것에 좋은 이유라고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규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놓으면 뭐 1년 내내 뭐 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내는 의견이 뭐냐면은 자기한테 어떤 질문이나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수긍을 하게 되는 경우 인정하기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떤 한두 팀밖에 아이디어를 못 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막 이제 폭풍 칭찬을 해주면서 그것이 자기 수정이라고 한단다 하면서 그 용어도 풀어주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너는 지금 자기 수정적인 그런 그 말을 한 거야. 자기 수정이란 지난번에 했을 때 이런 것처럼 이런 뜻이지 하면서 제가 그 용어도 풀어주면서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고학년한테. 네. 이거는 게임 방식의 또 방식이고 월드카페 토론 방식의 토론, 택신쌤의 게임 방식, 그다음에 진아쌤의 역할놀이 방식의 활동을 3가지가 나왔네요. 너무 좋은데요. 게임 방식이라기보다도 모둠 토의 같은 거죠. 약간의 그 학기 초에 하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정도에 하기 때문에 모둠의 어떤 그 뭐랄까 으쌰으쌰하는 것 모두 우리 모둠은 정말 좋은 모둠이고 이런 모둠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걸 보고 뭐라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모둠끼리의 모둠 세우기. 네? 모둠 세우기. 모둠 뭐 세우기의 어떤 네, 협동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점수를 주면서 애들은 조금 더 이렇게 협동할 것 같은데 점수 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점수 방식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의견이 5모듬 나왔다 그러면 그 5모듬이 다 5점을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모자라는 팀이고 가지수가 4개 나오고 5개 나오고 6개 나오고 7개 나왔다 그러면 아이디어 가지수가 적은 팀부터 발표를 하게 하는 거죠. 많은 팀부터 하게 되면 그 팀이 다 해버리면 다른 팀이 말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물론 같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이거 약간 너도 나도 게임 살짝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모든 아이들의 발표를 골고루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하죠. 모든 발표 중에서 아이디어가 가장 적은 팀부터 발표하기. 그래야 모든 아이들이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매번 이제 뭔가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도 역시 이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뭔가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실패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 더 노력해야 될 점 그런 것들도 찾아지니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인 것 같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급 경영할 때 정말 도움 되겠다. 내년에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 멘트를 하고 네네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감사하고요.